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두경부암 발생자의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엔 5,666명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로 남성이 여성 대비 발생자 수가 약 3배 이상 많았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60대가 가장 많고 70대, 5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이란 머리와 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침샘암, 부비동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진단 시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데 주로 호전이 되지 않는 입속 궤양, 목 부분에서 만져지는 혹, 반복적인 코피, 쉰 목소리 등이 대표적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주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두경부암의 발생 원인 인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두경부암 발병 확률이 약 15배 정도 높고 음주를 할 경우 두경부암 발병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아울러 최근 두경부암 환자의 3명 중 1명은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기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수술을 하였지만 빠른 재발이 염려되는 경우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방사선 치료는 두경부암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 일정한 곳에 발생한 경우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는 방사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인두암처럼 수술이 불가한 위치의 경우나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수술로 잃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성대암에서는 방사선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말을 못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을 한 후여도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기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두경부암의 증상으로는 지속되는 구강궤양, 혀의 통증, 붉은 또는 하얀 반점, 목의 통증, 지속되는 쉰 목소리, 한쪽의 코막힘이나 피가 섞인 콧물,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의 통증,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두경부암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일종의 국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구강점막염, 식도염, 침샘염,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구강점막염은 쉽게 얘기하자면 입안이 허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 2, 3주 정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입안이 헐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그렇기에 식사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 살이 빠지고 체력이 나빠져 입안 아픈 것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강점막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도염은 삼킬 때 한번 걸렸다 넘어가는 느낌, 즉 목에 이물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침샘염이 발생하면 침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름 증상이 발생합니다. 입마름이 생겨도 아프지는 않지만 밤에 자다 깬다든지 하는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염은 쉽게 얘기하면 햇볕 많이 보았을 때 타는 증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빨갛게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따갑고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구강의 표면은 점막으로 덮여서 병원균이 인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데요.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점막이 손상되기 쉬우며 그 결과 감염에 취약해지고 통증, 소화장애, 영양소 흡수 불량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직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면서 점막 아래 기저세포와 상피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또한 방사선이 직접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발생한 점막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면 항암제가 증가된 혈류를 타고 암 부위에 고농도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점막 손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점막염 치료는 구강 청결을 위한 가글과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진통제 복용이 있습니다. 이는 증상에 따른 치료이지 실질적으로 구강점막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강점막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유럽에서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도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인에서도 방사선 유발 구강점막염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경부암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 중 구강점막염으로 고생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1회 10분 이내로 주 5회씩 총 5주에서 6주 정도 진행합니다.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 1회 방사선량을 높이면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1회 방사선량을 줄이는 대신 기간을 늘려 분할 치료를 하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 부위에는 총 선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적게는 5주부터 많게는 7주까지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강점막염이 생기기 전인 방사선 치료 첫날부터 같이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구강점막염의 발생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혹시나 구강점막염이 생긴 후라도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아예 받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통증이나 염증의 발생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두경부암은 아무래도 머리 쪽의 암이기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걱정이 큰데요. 만약 침샘이 영향을 받는다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입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내염으로 입안이 헐어 통증이 생기고 피가 나서 음식물을 삼키기 불편할 수 있고 방사선이 통과되는 목 뒤쪽의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가 종료되고 약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칫솔질을 통한 구강 위생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구강점막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루 3, 4회 이상의 가글이나 진통제 복용 또는 가능하다면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최소 주 2회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방사선 치료 기간에는 매일 병원에 내원하시기 때문에 매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집에 있는 가족,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를 받는 순간에만 방사선 조사가 되어 암세포를 죽입니다. 핵의학과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와는 다르게 방사선은 체내에 남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치료가 끝난 후 치료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No,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있어 중증 치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있어서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생존율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사선 치료 중에는 근감소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두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1기 90%, 2기 70%, 3기 50%, 4기 40% 정도로 이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암인 만큼 섣부른 두려움보다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다른 암 치료법에 비해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루에 10분의 치료 시간으로 완치까지 바랄 수 있는 아프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암 치료가 그렇듯이 방사선 치료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며 치료를 포기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치료를 완료하신다면 치료 중 힘든 시기를 추억으로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의료진과 같이 부작용도 잘 극복해가면서 치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치료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